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대장학문외과 전영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과 같이 순서 5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암의 현황입니다. 대장암의 국내 현황은 이제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가 이제 2020년 국가암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장암은 갑상선암과 폐암 다음으로 3위에 굉장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와 여자 성별로 발생률을 비교를 하였는데요. 남성에서는 이제 폐, 위, 전립선 다음으로 대장암이 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성에서도 유방, 갑상선, 그 다음에 3위로 대장암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연령별 주요 암종 발생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 가로축이 연령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세로축이 이제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암종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대장암이 이제 여기서는 남성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대장암이 여기서는 이제 노란색 선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이제 50세 이상부터 굉장히 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래프에서 이제 여성 발생률을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는 이제 대장암이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50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대장암이 연령별에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이제 5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50세 이상부터 대장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대장암의 증상과 원인입니다. 먼저 이제 대장의 구조를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환자분께서 누워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식도를 통해서 위를 지나서 십이지장, 가운데 소장을 지나서 오른쪽 아랫배에서 소장과 대장이 만나게 되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서 대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장이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맹장이라고 하고요.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상행결장, 그리고 가로로 지나간다고 해서 행행결장,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하행결장, 그리고 S상 모양 또는 이제 구불거린다고 해서 구불결장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게 내려간다고 해서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장 항문을 통해서 이제 대변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장은 이제 직장을 제외한 대장을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결장과 직장을 합쳐서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대장의 길이는 총 한 1.5m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우측대장, 좌측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맹장과 상행결장, 행행결장의 중간까지를 우측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행행결장의 중간부터 직장까지를 좌측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제 오시게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암을 진단을 받고 나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암인지 모르고 오셨다가 증상만 가지고 오셨다가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측 대장암과 좌측 대장암에서 조금씩 증상이 다른데요. 공통적인 거는 이제 그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빈혈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혈변이 있을 수 있고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측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뭐 배변이 가늘어진다든지 빨간색 혈변이 나오는 증상은 좀 덜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설사나 소화불량 또는 이제 복부 팽만, 빈혈 체중 감소, 특히 이제 우측 복부에서 혹이 만져진다 이제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좌측 대장암, 특히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문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배변 활동을 할 때 그 잔변감이라든지 변이 가늘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의 위험 요인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일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겠고, 또 이제 대장암의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 특히 이제 대장 용종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크론병이라고 하는 뭐 만성 염증성 장 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또한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대장암이 많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에 이제 서구화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됨에 따름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붉은 살코기나 고칼로리 음식, 그리고 술, 담배, 고지방 음식 같은 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 대장암의 발병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족성 용종증이나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과 같은 유전적 요인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신체 활동 부족이나 비만, 흡연과 같은 것도 기타 요인으로 대장암의 발병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대장 내시경 사진을 나열을 해 놓은 건데요. 가장 위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대장 내시경의 정상 사진입니다. 정상은 다음처럼 안에 이제 점막이 굉장히 매끈하게 보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용종이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시다 보면은 뭐 용종 몇 개 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용종을 떼는 이유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용종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수년이 지났을 때 이게 이제 대장암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기 대장암에서 발견을 못하고 더 이제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에 이제 간이나 폐로 전이가 되는 말기 대장암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용종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절제를 하게 되면 그걸로써 그냥 치료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대장암의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장암의 진단입니다. 대장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이제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우리가 대장암에 대한 검진을 만 50세 이상 남녀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대장암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분변 자멸 검사라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환자분의 대변을 받아서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시행을 하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이 진단이 되신 이후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밖에 검사들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하게 되는 검사들을 하나씩 좀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특히 이제 직장암이나 왼쪽 대장암에 진단이 되신 분들에 해당이 되실 텐데요. 다음과 같이 항문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제 직장암이 만져지는 위치랑 모양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직장 수지 검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장 내시경이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직장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대장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대장이 잘 이제 전이가 되는 부분이 간이나 폐나 이런 곳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T나 MRI, PET-CT와 같은 전신 검사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대장암의 치료입니다.
대장암의 치료는 이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수술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대장학문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수술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근시적 절제 수술을 해서 조직학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대장암 치료의 근간이 되겠고요. 이렇게 근시적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고식적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장암 수술의 기본 원칙은 이제 암이 있다고 해서 그 암만 딱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암을 포함해서 대장의 일정 부분에 충분한 절제원을 확보해서 절제를 하게 되겠고요. 이 대장암이 그 주변의 임파선을 통해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장암 주변의 구형 림프절을 함께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고 나서 이 남은 장들끼리 서로 연결을 하는 것을 문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문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연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루를 만들기도 하겠습니다. 수술의 접근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예전부터 시행이 됐던 개복 수술이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 환자분의 이제 배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몇 개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바람을 집어넣고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수술하는 걸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제 구멍을 몇 개 만들어서 하는 수술이지만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한 수술을 한다 그래서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접근 방식은 이제 그 집도하는 집도의와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고요.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수술을 하기 전이나 수술 후에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대장암 몇 기인가요? 라는 것을 항상 이제 여쭤보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1기부터 4기까지 있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이 기수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환자분께서는 뭐 2기가 예상됩니다. 3기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임상적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인 이제 병기를 결정하는 거는 수술 후에 이 검체를 병리과 선생님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암이 어느 정도 깊이 침범을 했고, 주변의 임파선에 어느 정도까지 퍼졌는지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인 병기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나오는 데까지 한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을 하신 뒤에 퇴원하시고 나서 나중에 외래에서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항암 치료인데요. 항암 치료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근치적 수술 후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이라고 하면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근치적 수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수술로서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을 제거를 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몸 안에 이제 암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2기나 3기인 경우, 2기 후반이나 이제 3기인 경우에는 이제 재발률이 1기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먹는 항암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대부분 주사 항암제를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굵은 주사 바늘을 이제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 케모포트라는 것을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보조 항암요법이 아닌 이제 전인성, 재발성 대장암에서는 이제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인데요. 방사선 치료는 모든 대장암 환자에서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행성 중하부 직장암인 경우, 항문하고 가까운 이제 하부 직장암인 경우에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에 시행을 해서 이제 암의 크기를 줄이고
항문을 더 살린다든지 그 다음에 치료 성적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이제 일례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직장암이 항문에 매우 가까운 경우에 이제 항문을 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문까지 모두 다 이제 희생을 하고 연구 장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항문하고 가까운 암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에 미리 시행을 해서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항문을 살리는 대장 항문 문합수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암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대장암의 예방은 꾸준한 검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매년 1년 단위의 분변 자멸 검사 50세 이상부터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대장 내시경을 시행을 해야 되겠고, 설사 이제 분변 자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50세 이상이시고 특히 이제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용종이 발견된 적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대장암의 위험 요인을 줄여야겠습니다. 이제 식이 조절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고, 또한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은 대장암의 위험 유발 인자인 뭐 붉은 살코기나 고칼로리 음식과 같은 것들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성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수술 후에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수술을 통해서 이제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게 되고, 특히 이제 장절제를 하시고 수일간 금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하셔야 될 거고, 충분한 수분과 단백질, 비타민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직후 수개월 동안은 이제 장절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설사나 변비 등의 이제 그 배변 습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당분간은 고섬유질 음식을 좀 줄이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약이나 뭐 건강 보조식품과 같은 것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 섭취를 하기 전에 항상 항암 치료를 시행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퇴원 후에는 너무 움츠려 계시지 마시고요. 가벼운 일상생활부터 점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5년 동안 재발을 하지 않는지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뭐 6개월 단위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병원에서 검사에 충실을 하셔야 이제 혹시나 모를 재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가정의 건강과 평화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